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이 지혜를 함께 나눠주세요. 좋은 기운은 나눌수록 커지는 법이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들 중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품고 살아갑니다. 왜 신께서는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를 이토록 힘들게 하시는 걸까? 이 고통이 끝나고 나면 마치 마법처럼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면 안 되는 걸까? 하고 말입니다.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이치, 즉 신의 뜻은 때로 냉정하리만치 공평합니다. 인간적인 감정의 흔들림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신께서 자신에게 더 잘 보이고 더 많이 비는 사람에게만 복을 내리고 그렇지 않은 이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이미 공평한 신이라 할 수 없겠지요. 인생의 흐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혹독한 시련 속에서는 간절히 도움을 구하며 매달리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먹고 살만해지면 그 모든 성공이 오롯이 자신의 노력과 능력 덕분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교만이라는 씨앗이 싹트게 됩니다. 신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내리시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자만심을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신의 시험은 때로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찾아오지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았을 때 어김없이 찾아와 우리를 흔들어 깨웁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너는 아직 배울 것이 많다 라는 깊은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이라는 길 위에는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마다 발이 빠질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늪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며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인 길을 걷는 무속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신을 받은 애동제자는 한두 가지 점사는 기가 막히게 맞출지 몰라도 인생 전체의 큰 그림, 즉 원을 그릴 줄은 모릅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기도를 쌓고 또 쌓아야만 비로소 영험함이 깊어지고 점이 아닌 온전한 원을 그릴 수 있는 경지에 오르게 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진리는 이렇듯 어디에나 통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들게 공을 들여 쌓은 복을 경솔한 말 한마디로 흩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옛 어른들이 말로 복을 다 차버린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믿음을 갖기로 했다면 당장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뚝심이 필요합니다. 믿기 시작하자마자 왜 효험이 없냐고 조급해하면 더 큰 시련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깊은 인생의 이치를 바탕으로 원숭이띠 여러분들의 운세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히 띠별 운세를 넘어 여러분 각자의 삶과 깊이 연관되어 있으니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원숭이띠 여러분들에게 올해는 참으로 특별한 해입니다. 놀랍게도 운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렇다 할 사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특별히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는 무해무덕 한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언뜻 들으면 심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는 역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의 방해 없이 오롯이 나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운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어떤 이들은 굿 한 번으로 10년 대운이 열린다는 말에 현혹되기도 합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세상에 힘들게 사는 사람은 없어야겠지요. 물론 여유가 있다면 운을 맞이하는 정성스러운 의식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빚을 내면서까지 무리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원숭이띠 여러분은 올해 그런 외부적 요인 없이도 충분히 안정적인 한 해를 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이대에서 운세가 세모, 즉 평탄한 보통의 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세대별로 좀 더 자세히 운의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22살, 임신생 원숭이띠 여러분. 인생의 가장 빛나는 청춘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여러분에게는 아주 좋은 운이 함께합니다. 무엇을 해도 즐겁고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입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즐겁게 도전하십시오. 학생이라면 자신의 본분인 학업에 최선을 다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다면 성실하게 배우고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진리란 단순합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먼저 한 후에 다른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을 8시간의 노동 또는 학업, 8시간의 충분한 수면, 그리고 8시간의 휴식과 자기개발로 현명하게 나누어 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결국 부와 성공을 거머쥐게 됩니다. 내년의 운 또한 좋지만 청구살이라는 사고수가 들어오니 내년에는 늘 주변을 잘 살피고 안전에 유의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사소한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매사에 신중함을 잃지 마십시오. 34살, 경신생 원숭이띠 여러분. 작년 한 해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올해는 그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겨우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운세는 세모로 완전히 좋아졌다기보다는 숨통이 트이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급함은 금물입니다. 힘들면 잠시 쉬어가고 새로운 변화를 꾀할 때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과한 욕심을 버리고 모든 결정을 내리기 전에 깊이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다행히 내년이 되면 운이 활짝 피어납니다. 만약 창업이나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고 있다면 올해는 철저히 준비하고 시장을 분석하는 시간을 갖고 본격적인 실행은 운이 더 좋은 내년에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는 눈을 기르십시오. 너무 앞서가도 외면받지만 시대에 뒤처지면 쫄딱 망하는 법입니다. 현재의 흐름보다 반 발자국만 앞서가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46살, 무신생 원숭이띠 여러분. 삼재도 다 지나갔는데 왜 이리 힘든가 답답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올해 여러분에게는 삼재보다 더 무서운 악운이 머물렀습니다. 이는 운명의 혹독한 겨울과 같습니다.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에 문을 열고 나가 무리하게 일을 벌이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상하고 가진 것마저 잃게 될 것입니다. 운이 나쁜 겨울에는 노력하면 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올해는 새로운 일을 벌이거나 큰 변화를 주는 것을 삼가고 최대한 몸을 웅크려 내실을 다지는 해로 삼으셔야 합니다. 너무 힘들다면 과감히 사업을 줄이거나 정리하고 쉬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고가 나면 크게 다치거나 아플 수 있고 금전적 손실도 클 수 있으니 매사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희망적인 소식은 이 힘든 겨울이 지나면 내년에는 따스한 봄과 함께 좋은 운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올해 하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 내년으로 미루시고 지금은 오직 자신의 건강과 마음을 돌보는 데 집중하십시오.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58살, 병신생 원숭이띠 여러분. 여러분 역시 올해 운세는 세모로 평탄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 좋은 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50대 후반부터 내년까지 이어지는 좋은 운의 흐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만약 인생의 후반전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구상하고 있다면 내년 봄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올해는 그 계획을 구체화하고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하며 필요한 지식을 쌓는 준비 기간으로 삼으십시오. 특히 재혼이나 새로운 인연을 만날 때에는 궁합을 신중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 겉궁합만 보는데 진정한 궁합은 겉궁합과 속궁합, 그리고 두 사람의 사주오행이 조화를 이루는지를 함께 봐야 완벽한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70살, 갑신생 원숭이띠 여러분. 올해는 평탄한 세모의 운이며 내년에는 운이 더욱 좋아집니다. 칠순을 맞이하여 잔치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운이 나쁘지 않으니 조심스럽게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시대가 변하여 요즘은 환갑은 조용히 넘기고 칠순도 가족끼리 식사하는 정도로 간소화되었지요. 팔순은 되어야 큰 잔치를 여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처럼 시대의 흐름에 따라 문화와 가치관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예전에는 나이가 들수록 욕심을 비우고 더불어 사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지만 요즘은 나이가 들수록 더 큰 욕심을 부리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는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비우고 자식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며 덕을 쌓는 삶을 사시는 것이 본인에게도 더 큰 복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수록 남은 인생은 더욱 순조롭고 평안해질 것입니다. 원숭이띠 여러분, 내년에는 비교적 좋은 운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좋은 생각을 많이 하시고 다가올 기회를 준비하며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들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이 지혜를 함께 나눠주세요. 좋은 기운은 나눌수록 커지는 법이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들 중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품고 살아갑니다. 왜 신께서는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를 이토록 힘들게 하시는 걸까? 이 고통이 끝나고 나면 마치 마법처럼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면 안 되는 걸까? 하고 말입니다.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이치, 즉 신의 뜻은 때로 냉정하리만치 공평합니다. 인간적인 감정의 흔들림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신께서 자신에게 더 잘 보이고 더 많이 비는 사람에게만 복을 내리고 그렇지 않은 이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이미 공평한 신이라 할 수 없겠지요. 인생의 흐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혹독한 시련 속에서는 간절히 도움을 구하며 매달리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먹고 살만해지면 그 모든 성공이 오롯이 자신의 노력과 능력 덕분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교만이라는 씨앗이 싹트게 됩니다. 신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내리시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자만심을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신의 시험은 때로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찾아오지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았을 때 어김없이 찾아와 우리를 흔들어 깨웁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너는 아직 배울 것이 많다 라는 깊은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이라는 길 위에는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마다 발이 빠질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늪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며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인 길을 걷는 무속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신을 받은 애동제자는 한두 가지 점사는 기가 막히게 맞출지 몰라도 인생 전체의 큰 그림, 즉 원을 그릴 줄은 모릅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기도를 쌓고 또 쌓아야만 비로소 영험함이 깊어지고 점이 아닌 온전한 원을 그릴 수 있는 경지에 오르게 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진리는 이렇듯 어디에나 통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들게 공을 들여 쌓은 복을 경솔한 말 한마디로 흩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옛 어른들이 말로 복을 다 차버린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믿음을 갖기로 했다면 당장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뚝심이 필요합니다. 믿기 시작하자마자 왜 효험이 없냐고 조급해하면 더 큰 시련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깊은 인생의 이치를 바탕으로 원숭이띠 여러분들의 운세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히 띠별 운세를 넘어 여러분 각자의 삶과 깊이 연관되어 있으니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원숭이띠 여러분들에게 올해는 참으로 특별한 해입니다. 놀랍게도 운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렇다 할 사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특별히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는 무해무덕 한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언뜻 들으면 심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는 역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의 방해 없이 오롯이 나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운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어떤 이들은 굿 한 번으로 10년 대운이 열린다는 말에 현혹되기도 합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세상에 힘들게 사는 사람은 없어야겠지요. 물론 여유가 있다면 운을 맞이하는 정성스러운 의식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빚을 내면서까지 무리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원숭이띠 여러분은 올해 그런 외부적 요인 없이도 충분히 안정적인 한 해를 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이대에서 운세가 세모, 즉 평탄한 보통의 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세대별로 좀 더 자세히 운의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22살, 임신생 원숭이띠 여러분. 인생의 가장 빛나는 청춘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여러분에게는 아주 좋은 운이 함께합니다. 무엇을 해도 즐겁고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입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즐겁게 도전하십시오. 학생이라면 자신의 본분인 학업에 최선을 다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다면 성실하게 배우고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진리란 단순합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먼저 한 후에 다른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을 8시간의 노동 또는 학업, 8시간의 충분한 수면, 그리고 8시간의 휴식과 자기개발로 현명하게 나누어 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결국 부와 성공을 거머쥐게 됩니다. 내년의 운 또한 좋지만 청구살이라는 사고수가 들어오니 내년에는 늘 주변을 잘 살피고 안전에 유의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사소한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매사에 신중함을 잃지 마십시오. 34살 경신생 원숭이띠 여러분. 작년 한 해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올해는 그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겨우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운세는 세모로 완전히 좋아졌다기보다는 숨통이 트이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급함은 금물입니다. 힘들면 잠시 쉬어가고 새로운 변화를 꾀할 때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과한 욕심을 버리고 모든 결정을 내리기 전에 깊이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다행히 내년이 되면 운이 활짝 피어납니다. 만약 창업이나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고 있다면
올해는 철저히 준비하고 시장을 분석하는 시간을 갖고 본격적인 실행은 운이 더 좋은 내년에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는 눈을 기르십시오. 너무 앞서가도 외면받지만 시대에 뒤처지면 쫄딱 망하는 법입니다. 현재의 흐름보다 반 발자국만 앞서가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46살 무신생 원숭이띠 여러분. 삼재도 다 지나갔는데 왜 일이 힘든가 답답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올해 여러분에게는 삼재보다 더 무서운 악운이 머물렀습니다. 이는 운명의 혹독한 겨울과 같습니다.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에 문을 열고 나가 무리하게 일을 벌이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상하고 가진 것마저 잃게 될 것입니다. 운이 나쁜 겨울에는 노력하면 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올해는 새로운 일을 벌이거나 큰 변화를 주는 것을 삼가고 최대한 몸을 웅크려 내실을 다지는 해로 삼으셔야 합니다. 너무 힘들다면 과감히 사업을 줄이거나 정리하고 쉬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고가 나면 크게 다치거나 아플 수 있고 금전적 손실도 클 수 있으니 매사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희망적인 소식은 이 힘든 겨울이 지나면 내년에는 따스한 봄과 함께 좋은 운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올해 하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 내년으로 미루시고 지금은 오직 자신의 건강과 마음을 돌보는 데 집중하십시오.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58살 병신생 원숭이띠 여러분. 여러분 역시 올해 운세는 세모로 평탄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 좋은 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50대 후반부터 내년까지 이어지는 좋은 운의 흐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만약 인생의 후반전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구상하고 있다면 내년 봄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올해는 그 계획을 구체화하고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하며 필요한 지식을 쌓는 준비 기간으로 삼으십시오. 특히 재혼이나 새로운 인연을 만날 때에는 궁합을 신중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 겉궁합만 보는데 진정한 궁합은 겉궁합과 속궁합, 그리고 두 사람의 사주오행이 조화를 이루는지를 함께 봐야 완벽한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70살 갑신생 원숭이띠 여러분. 올해는 평탄한 세모의 운이며 내년에는 운이 더욱 좋아집니다. 칠순을 맞이하여 잔치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운이 나쁘지 않으니 조심스럽게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시대가 변하여 요즘은 환갑은 조용히 넘기고 칠순도 가족끼리 식사하는 정도로 간소화되었지요. 팔순은 되어야 큰 잔치를 여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처럼 시대의 흐름에 따라 문화와 가치관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예전에는 나이가 들수록 욕심을 비우고 더불어 사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지만 요즘은 나이가 들수록 더 큰 욕심을 부리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는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비우고 자식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며 덕을 쌓는 삶을 사시는 것이 본인에게도 더 큰 복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수록 남은 인생은 더욱 순조롭고 평안해질 것입니다. 원숭이띠 여러분, 내년에는 비교적 좋은 운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좋은 생각을 많이 하시고 다가올 기회를 준비하며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들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이 지혜를 함께 나눠주세요. 좋은 기운은 나눌수록 커지는 법이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들 중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품고 살아갑니다. 왜 신께서는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를 이토록 힘들게 하시는 걸까? 이 고통이 끝나고 나면 마치 마법처럼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면 안 되는 걸까? 하고 말입니다.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이치, 즉 신의 뜻은 때로 냉정하리만치 공평합니다. 인간적인 감정의 흔들림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신께서 자신에게 더 잘 보이고 더 많이 비는 사람에게만 복을 내리고 그렇지 않은 이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이미 공평한 신이라 할 수 없겠지요. 인생의 흐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혹독한 시련 속에서는 간절히 도움을 구하며 매달리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먹고 살만해지면 그 모든 성공이 오롯이 자신의 노력과 능력 덕분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교만이라는 씨앗이 싹트게 됩니다. 신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내리시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자만심을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신의 시험은 때로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찾아오지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았을 때 어김없이 찾아와 우리를 흔들어 깨웁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너는 아직 배울 것이 많다 라는 깊은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이라는 길 위에는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마다 발이 빠질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늪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며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인 길을 걷는 무속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신을 받은 애동제자는 한두 가지 점사는 기가 막히게 맞출지 몰라도 인생 전체의 큰 그림, 즉 원을 그릴 줄은 모릅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기도를 쌓고 또 쌓아야만 비로소 영험함이 깊어지고 점이 아닌 온전한 원을 그릴 수 있는 경지에 오르게 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진리는 이렇듯 어디에나 통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들게 공을 들여 쌓은 복을 경솔한 말 한마디로 흩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옛 어른들이 말로 복을 다 차버린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믿음을 갖기로 했다면 당장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뚝심이 필요합니다. 믿기 시작하자마자 왜 효험이 없냐고 조급해하면 더 큰 시련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깊은 인생의 이치를 바탕으로 원숭이띠 여러분들의 운세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히 띠별 운세를 넘어 여러분 각자의 삶과 깊이 연관되어 있으니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원숭이띠 여러분들에게 올해는 참으로 특별한 해입니다. 놀랍게도 운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렇다 할 사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특별히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는 무해무덕 한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언뜻 들으면 심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는 역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의 방해 없이 오롯이 나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운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어떤 이들은 굿 한 번으로 10년 대운이 열린다는 말에 현혹되기도 합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세상에 힘들게 사는 사람은 없어야겠지요. 물론 여유가 있다면 운을 맞이하는 정성스러운 의식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빚을 내면서까지 무리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원숭이띠 여러분은 올해 그런 외부적 요인 없이도 충분히 안정적인 한 해를 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이대에서 운세가 세모, 즉 평탄한 보통의 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세대별로 좀 더 자세히 운의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22살, 임신생 원숭이띠 여러분. 인생의 가장 빛나는 청춘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여러분에게는 아주 좋은 운이 함께합니다. 무엇을 해도 즐겁고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입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즐겁게 도전하십시오. 학생이라면 자신의 본분인 학업에 최선을 다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다면 성실하게 배우고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진리란 단순합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먼저 한 후에 다른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을 8시간의 노동 또는 학업, 8시간의 충분한 수면, 그리고 8시간의 휴식과 자기개발로 현명하게 나누어 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결국 부와 성공을 거머쥐게 됩니다. 내년의 운 또한 좋지만 청구살이라는 사고수가 들어오니 내년에는 늘 주변을 잘 살피고 안전에 유의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사소한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매사에 신중함을 잃지 마십시오. 34살, 경신생 원숭이띠 여러분. 작년 한 해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올해는 그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겨우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운세는 세모로 완전히 좋아졌다기보다는 숨통이 트이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급함은 금물입니다. 힘들면 잠시 쉬어가고 새로운 변화를 꾀할 때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과한 욕심을 버리고 모든 결정을 내리기 전에 깊이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다행히 내년이 되면 운이 활짝 피어납니다. 만약 창업이나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고 있다면 올해는 철저히 준비하고 시장을 분석하는 시간을 갖고 본격적인 실행은 운이 더 좋은 내년에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는 눈을 기르십시오. 너무 앞서가도 외면받지만 시대에 뒤처지면 쫄딱 망하는 법입니다. 현재의 흐름보다 반 발자국만 앞서가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46살, 무신생 원숭이띠 여러분. 삼재도 다 지나갔는데 왜 일이 힘든가 답답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올해 여러분에게는 삼재보다 더 무서운 악운이 머물렀습니다. 이는 운명의 혹독한 겨울과 같습니다.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에 문을 열고 나가 무리하게 일을 벌이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상하고 가진 것마저 잃게 될 것입니다. 운이 나쁜 겨울에는 노력하면 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올해는 새로운 일을 벌이거나 큰 변화를 주는 것을 삼가고 최대한 몸을 웅크려 내실을 다지는 해로 삼으셔야 합니다. 너무 힘들다면 과감히 사업을 줄이거나 정리하고 쉬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고가 나면 크게 다치거나 아플 수 있고 금전적 손실도 클 수 있으니 매사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희망적인 소식은 이 힘든 겨울이 지나면 내년에는 따스한 봄과 함께 좋은 운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올해 하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 내년으로 미루시고 지금은 오직 자신의 건강과 마음을 돌보는 데 집중하십시오.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58살, 병신생 원숭이띠 여러분. 여러분 역시 올해 운세는 세모로 평탄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 좋은 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50대 후반부터 내년까지 이어지는 좋은 운의 흐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만약 인생의 후반전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구상하고 있다면 내년 봄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올해는 그 계획을 구체화하고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하며 필요한 지식을 쌓는 준비 기간으로 삼으십시오. 특히 재혼이나 새로운 인연을 만날 때에는 궁합을 신중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 겉궁합만 보는데 진정한 궁합은 겉궁합과 속궁합, 그리고 두 사람의 사주오행이 조화를 이루는지를 함께 봐야 완벽한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70살, 갑신생 원숭이띠 여러분. 올해는 평탄한 세모의 운이며 내년에는 운이 더욱 좋아집니다. 칠순을 맞이하여 잔치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운이 나쁘지 않으니 조심스럽게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시대가 변하여 요즘은 환갑은 조용히 넘기고 칠순도 가족끼리 식사하는 정도로 간소화되었지요. 팔순은 되어야 큰 잔치를 여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처럼 시대의 흐름에 따라 문화와 가치관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예전에는 나이가 들수록 욕심을 비우고 더불어 사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지만 요즘은 나이가 들수록 더 큰 욕심을 부리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는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비우고 자식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며 덕을 쌓는 삶을 사시는 것이 본인에게도 더 큰 복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수록 남은 인생은 더욱 순조롭고 평안해질 것입니다. 원숭이띠 여러분, 내년에는 비교적 좋은 운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좋은 생각을 많이 하시고 다가올 기회를 준비하며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들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이 지혜를 함께 나눠주세요. 좋은 기운은 나눌수록 커지는 법이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들 중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품고 살아갑니다. 왜 신께서는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를 이토록 힘들게 하시는 걸까? 이 고통이 끝나고 나면 마치 마법처럼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면 안 되는 걸까? 하고 말입니다.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이치, 즉 신의 뜻은 때로 냉정하리만치 공평합니다. 인간적인 감정의 흔들림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신께서 자신에게 더 잘 보이고 더 많이 비는 사람에게만 복을 내리고 그렇지 않은 이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이미 공평한 신이라 할 수 없겠지요. 인생의 흐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혹독한 시련 속에서는 간절히 도움을 구하며 매달리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먹고 살만해지면 그 모든 성공이 오롯이 자신의 노력과 능력 덕분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교만이라는 씨앗이 싹트게 됩니다. 신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내리시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자만심을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신의 시험은 때로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찾아오지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았을 때 어김없이 찾아와 우리를 흔들어 깨웁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너는 아직 배울 것이 많다 라는 깊은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이라는 길 위에는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마다 발이 빠질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늪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며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인 길을 걷는 무속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신을 받은 애동제자는 한두 가지 점사는 기가 막히게 맞출지 몰라도 인생 전체의 큰 그림, 즉 원을 그릴 줄은 모릅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기도를 쌓고 또 쌓아야만 비로소 영험함이 깊어지고 점이 아닌 온전한 원을 그릴 수 있는 경지에 오르게 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진리는 이렇듯 어디에나 통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들게 공을 들여 쌓은 복을 경솔한 말 한마디로 흩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옛 어른들이 말로 복을 다 차버린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믿음을 갖기로 했다면 당장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뚝심이 필요합니다. 믿기 시작하자마자 왜 효험이 없냐고 조급해하면 더 큰 시련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깊은 인생의 이치를 바탕으로 원숭이띠 여러분들의 운세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히 띠별 운세를 넘어 여러분 각자의 삶과 깊이 연관되어 있으니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원숭이띠 여러분들에게 올해는 참으로 특별한 해입니다. 놀랍게도 운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렇다 할 사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특별히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는 무해무덕 한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언뜻 들으면 심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는 역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의 방해 없이 오롯이 나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운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어떤 이들은 굿 한 번으로 10년 대운이 열린다는 말에 현혹되기도 합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세상에 힘들게 사는 사람은 없어야겠지요. 물론 여유가 있다면 운을 맞이하는 정성스러운 의식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빚을 내면서까지 무리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원숭이띠 여러분은 올해 그런 외부적 요인 없이도 충분히 안정적인 한 해를 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이대에서 운세가 세모, 즉 평탄한 보통의 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세대별로 좀 더 자세히 운의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22살, 임신생 원숭이띠 여러분. 인생의 가장 빛나는 청춘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여러분에게는 아주 좋은 운이 함께합니다. 무엇을 해도 즐겁고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입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즐겁게 도전하십시오. 학생이라면 자신의 본분인 학업에 최선을 다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다면 성실하게 배우고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진리란 단순합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먼저 한 후에 다른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을 8시간의 노동 또는 학업, 8시간의 충분한 수면, 그리고 8시간의 휴식과 자기개발로 현명하게 나누어 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결국 부와 성공을 거머쥐게 됩니다. 내년의 운 또한 좋지만 청구살이라는 사고수가 들어오니 내년에는 늘 주변을 잘 살피고 안전에 유의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사소한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매사에 신중함을 잃지 마십시오. 34살 경신생 원숭이띠 여러분. 작년 한 해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올해는 그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겨우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운세는 세모로 완전히 좋아졌다기보다는 숨통이 트이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급함은 금물입니다. 힘들면 잠시 쉬어가고 새로운 변화를 꾀할 때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과한 욕심을 버리고 모든 결정을 내리기 전에 깊이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다행히 내년이 되면 운이 활짝 피어납니다. 만약 창업이나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고 있다면 올해는 철저히 준비하고 시장을 분석하는 시간을 갖고 본격적인 실행은 운이 더 좋은 내년에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는 눈을 기르십시오. 너무 앞서가도 외면받지만 시대에 뒤처지면 쫄딱 망하는 법입니다. 현재의 흐름보다 반 발자국만 앞서가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46살
무신생 원숭이띠 여러분. 삼재도 다 지나갔는데 왜 일이 힘든가 답답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올해 여러분에게는 삼재보다 더 무서운 아군이 머물렀습니다. 이는 운명의 혹독한 겨울과 같습니다.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에 문을 열고 나가 무리하게 일을 벌이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상하고 가진 것마저 잃게 될 것입니다. 운이 나쁜 겨울에는 노력하면 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올해는 새로운 일을 벌이거나 큰 변화를 주는 것을 삼가고 최대한 몸을 웅크려 내실을 다지는 해로 삼으셔야 합니다. 너무 힘들다면 과감히 사업을 줄이거나 정리하고 쉬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고가 나면 크게 다치거나 아플 수 있고 금전적 손실도 클 수 있으니 매사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희망적인 소식은 이 힘든 겨울이 지나면 내년에는 따스한 봄과 함께 좋은 운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올해 하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 내년으로 미루시고 지금은 오직 자신의 건강과 마음을 돌보는 데 집중하십시오.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58살 병신생 원숭이띠 여러분. 여러분 역시 올해 운세는 세모로 평탄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 좋은 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50대 후반부터 내년까지 이어지는 좋은 운의 흐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만약 인생의 후반전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구상하고 있다면 내년 봄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올해는 그 계획을 구체화하고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하며 필요한 지식을 쌓는 준비 기간으로 삼으십시오. 특히 재혼이나 새로운 인연을 만날 때에는 궁합을 신중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 겉궁합만 보는데 진정한 궁합은 겉궁합과 속궁합, 그리고 두 사람의 사주오행이 조화를 이루는지를 함께 봐야 완벽한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70살 갑신생 원숭이띠 여러분. 올해는 평탄한 세모의 운이며 내년에는 운이 더욱 좋아집니다. 칠순을 맞이하여 잔치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운이 나쁘지 않으니 조심스럽게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시대가 변하여 요즘은 환갑은 조용히 넘기고 칠순도 가족끼리 식사하는 정도로 간소화되었지요. 팔순은 되어야 큰 잔치를 여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처럼 시대의 흐름에 따라 문화와 가치관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예전에는 나이가 들수록 욕심을 비우고 더불어 사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지만 요즘은 나이가 들수록 더 큰 욕심을 부리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는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비우고 자식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며 덕을 쌓는 삶을 사시는 것이 본인에게도 더 큰 복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수록 남은 인생은 더욱 순조롭고 평안해질 것입니다. 원숭이띠 여러분, 내년에는 비교적 좋은 운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좋은 생각을 많이 하시고 다가올 기회를 준비하며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들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이 지혜를 함께 나눠주세요. 좋은 기운은 나눌수록 커지는 법이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들 중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품고 살아갑니다. 왜 신께서는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를 이토록 힘들게 하시는 걸까? 이 고통이 끝나고 나면 마치 마법처럼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면 안 되는 걸까? 하고 말입니다.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이치,
즉 신의 뜻은 때로 냉정하리만치 공평합니다. 인간적인 감정의 흔들림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신께서 자신에게 더 잘 보이고 더 많이 비는 사람에게만 복을 내리고 그렇지 않은 이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이미 공평한 신이라 할 수 없겠지요. 인생의 흐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혹독한 시련 속에서는 간절히 도움을 구하며 매달리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먹고 살만해지면 그 모든 성공이 오롯이 자신의 노력과 능력 덕분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교만이라는 씨앗이 싹트게 됩니다. 신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내리시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자만심을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신의 시험은 때로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찾아오지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았을 때 어김없이 찾아와 우리를 흔들어 깨웁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너는 아직 배울 것이 많다 라는 깊은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이라는 길 위에는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마다 발이 빠질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늪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며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인 길을 걷는 무속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신을 받은 애동제자는 한두 가지 점사는 기가 막히게 맞출지 몰라도 인생 전체의 큰 그림, 즉 원을 그릴 줄은 모릅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기도를 쌓고 또 쌓아야만 비로소 영험함이 깊어지고 점이 아닌 온전한 원을 그릴 수 있는 경지에 오르게 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진리는 이렇듯 어디에나 통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들게 공을 들여 쌓은 복을 경솔한 말 한마디로 흩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옛 어른들이 말로 복을 다 차버린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믿음을 갖기로 했다면 당장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뚝심이 필요합니다. 믿기 시작하자마자 왜 효험이 없냐고 조급해하면 더 큰 시련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깊은 인생의 이치를 바탕으로 원숭이띠 여러분들의 운세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히 띠별 운세를 넘어 여러분 각자의 삶과 깊이 연관되어 있으니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원숭이띠 여러분들에게 올해는 참으로 특별한 해입니다. 놀랍게도 운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렇다 할 사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특별히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는 무해무덕 한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언뜻 들으면 심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는 역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의 방해 없이 오롯이 나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운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어떤 이들은 굿 한 번으로 10년 대운이 열린다는 말에 현혹되기도 합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세상에 힘들게 사는 사람은 없어야겠지요. 물론 여유가 있다면 운을 맞이하는 정성스러운 의식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빚을 내면서까지 무리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원숭이띠 여러분은 올해 그런 외부적 요인 없이도 충분히 안정적인 한 해를 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이대에서 운세가 세모, 즉 평탄한 보통의 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세대별로 좀 더 자세히 운의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22살, 임신생 원숭이띠 여러분. 인생의 가장 빛나는 청춘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여러분에게는 아주 좋은 운이 함께합니다. 무엇을 해도 즐겁고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입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즐겁게 도전하십시오. 학생이라면 자신의 본분인 학업에 최선을 다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다면
성실하게 배우고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진리란 단순합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먼저 한 후에 다른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을 8시간의 노동 또는 학업, 8시간의 충분한 수면, 그리고 8시간의 휴식과 자기개발로 현명하게 나누어 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결국 부와 성공을 거머쥐게 됩니다. 내년의 운 또한 좋지만 청구살이라는 사고수가 들어오니 내년에는 늘 주변을 잘 살피고 안전에 유의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사소한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매사에 신중함을 잃지 마십시오. 34살 경신생 원숭이띠 여러분, 작년 한 해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올해는 그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겨우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운세는 세모로 완전히 좋아졌다기보다는 숨통이 트이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급함은 금물입니다. 힘들면 잠시 쉬어가고 새로운 변화를 꾀할 때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과한 욕심을 버리고 모든 결정을 내리기 전에 깊이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다행히 내년이 되면 운이 활짝 피어납니다. 만약 창업이나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고 있다면 올해는 철저히 준비하고 시장을 분석하는 시간을 갖고 본격적인 실행은 운이 더 좋은 내년에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는 눈을 기르십시오. 너무 앞서가도 외면받지만 시대에 뒤처지면 쫄딱 망하는 법입니다. 현재의 흐름보다 반 발자국만 앞서가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46살 무신생 원숭이띠 여러분, 삼재도 다 지나갔는데 왜 일이 힘든가 답답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올해 여러분에게는 삼재보다 더 무서운 아군이 머물렀습니다. 이는 운명의 혹독한 겨울과 같습니다.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에 문을 열고 나가 무리하게 일을 벌이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상하고 가진 것마저 잃게 될 것입니다. 운이 나쁜 겨울에는 노력하면 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올해는 새로운 일을 벌이거나 큰 변화를 주는 것을 삼가고 최대한 몸을 웅크려 내실을 다지는 해로 삼으셔야 합니다. 너무 힘들다면 과감히 사업을 줄이거나 정리하고 쉬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고가 나면 크게 다치거나 아플 수 있고 금전적 손실도 클 수 있으니 매사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희망적인 소식은 이 힘든 겨울이 지나면 내년에는 따스한 봄과 함께 좋은 운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올해 하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 내년으로 미루시고 지금은 오직 자신의 건강과 마음을 돌보는 데 집중하십시오.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58살 병신생 원숭이띠 여러분 역시 올해 운세는 세모로 평탄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 좋은 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50대 후반부터 내년까지 이어지는 좋은 운의 흐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만약 인생의 후반전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구상하고 있다면 내년 봄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올해는 그 계획을 구체화하고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하며 필요한 지식을 쌓는 준비 기간으로 삼으십시오. 특히 재혼이나 새로운 인연을 만날 때에는 궁합을 신중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 겉궁합만 보는데 진정한 궁합은 겉궁합과 속궁합, 그리고 두 사람의 사주오행이 조화를 이루는지를 함께 봐야 완벽한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70살 갑신생 원숭이띠 여러분, 올해는 평탄한 세모의 운이며 내년에는 운이 더욱 좋아집니다. 칠순을 맞이하여 잔치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운이 나쁘지 않으니 조심스럽게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시대가 변하여 요즘은 환갑은 조용히 넘기고 칠순도 가족끼리 식사하는 정도로 간소화되었지요. 팔순은 되어야 큰 잔치를 여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처럼 시대의 흐름에 따라 문화와 가치관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예전에는 나이가 들수록 욕심을 비우고 더불어 사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지만 요즘은 나이가 들수록